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함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8가지 주제 중 4가지 주제와 관련지어 어떤 내용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도할 수 있을지 지도 방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디지털 흔적을 지워요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록에 관한 삭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디지털 안에 노출시켰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찾아내어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내용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요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통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과 사용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여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은 디지털 사회에서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문화를 즐기고 표현해요 활동에서 선풀 달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이 유튜브, 뉴스 기사, 블로그 등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에 대한 디지털 문화를 즐기고 이를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풀을 다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댓글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시민으로 참여해요에서 UCC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이란 정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UCC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4가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로서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 2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측면에서 교권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권의 의미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의 측면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대면 상담 주간, 클래스팅을 활용한 비정기적 1:1 온라인 소통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여 학부모에게 학생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학생 관찰 일지, 또 학생 지도 계획,
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고 개별화 지도에 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는 경기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인성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상대를 배려하는 의사소통과 협력의식 저하, 타인 존중, 의식 부족에 관한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학급 담임교사로서 인성 친화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지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의사소통과 협력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나 전달법과 학급 온도계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나 전달법 교육에서는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를 주체로 이야기를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학급 온도계 활동입니다. 학급 온도계란 학급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학급 온도계가 1도씩 올라가며 특정 온도에 다다랐을 때 학급 전체에 보상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학급 활동을 진행하였다던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학급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협력의식을 갖추고 공동체적 태도를 갖추며 학급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인 존중의식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친구 사랑의 날과 마니또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친구 사랑의 날은 친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던 행동, 또 감사했던 행동을 친구 사랑의 날을 통해 편지를 쓰는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대한 존중의식을 키우며 긍정적으로 학급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니또 활동입니다. 마니또 활동이란 한 학생을 선정하여 그 학생 모르게 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에 하기 어려워했던 긍정적인 말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급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급 문화를 만들어가며 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급에 심리 정서적 위기 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 교사로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담임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다림을 갖추고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학생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교육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급 담임교사로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은 학생들과 1대1로 진행하며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학생의 어려움에 관해서 경청하고 이를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겠습니다.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가정에 안내하고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정합성을 갖춘 지도를 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클래스 등 상담센터와 연계하겠습니다. 상담교사의 전문적인 상담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선생님과 교사로서 학생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서 2가지 진로교육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잡월드를 지역사회를 통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잡월드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 검사인 다중지능 검사, MBTI 검사 등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조사하고 이를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은 누가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해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